예, 6월 19일 금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드디어 9,300까지 찍었는데 오늘 장중 흔들림 좀 있었죠. 예, 장중 8,800도 갔다가 한 5%, 6% 많이 흔들었던 그런 날입니다. 여전히 제가 볼 때 6월 달에 우리가 많이 기다렸던 재료, 특히 9,000피, 만피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고 슈팅 때마다 분할 입장하시면 되는데 쏠렸잖아요. 미국도 필반, 우리나라 특히 반도체밖에 없어요. 반도체 돈이 다 몰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어떤 수급의 그런 부분이 이런 변동과 흔들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제가 아침 방송도 올려드렸고 장중에 게시판 보셨으면 많이 도움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꼭지냐 그런 거 아니에요. 빅스국 기준에서 충분히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꼭 좀 잘 들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 미션이 6월 달이었고 9,000피 만피였다. 오늘 한번 흔들었지만 단기 변동성이었다. 우리가 꾸준히 1년이든 중간에 들어오셨던 반도체가 꾸준히 크고 있는 가운데 샀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다. 못 맞춰요. 키운다는 거는 여전히 꾸준히 키우면서 비중을 잘 늘려가시면 되고 6월 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방송을 또 하긴 했는데 워낙 또 중요한 시기라서 자, 다들 보고 계시는 다음 주 마이크론입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에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선반영 되기나 이런 사이클 잘 타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필반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나스닥과 S&P는 여전히 아직 신고가 안 났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수급 쏠림이 좀 있고요. 자, 특히나 오후 들어서 이런저런 제로되면서 이렇게 빠졌다 하던데 그 이슈 다 짚어볼 거예요. 여전히 추세적 문제는 없고 저는 수급적인 흔들기였다고 봅니다. 자, 아침에 만피를 가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9천에 300 가니까 막 또 따라오더라고. 한번 흔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그 사이클을 반대로 잘 타시고 한 방 흔들었지만 저 볼 때는 큰 수급들도 살짝 때렸는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겁낼 건 아니지만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현금 비중 20% 정도 들고 있으면 충분히 적절하다 봐요. 그 사실 시장에서 반도체밖에 없어요. 반도체 말고는 주식도 아니냐 할 정도로 다 쏠렸습니다. 하락 종목 역대로 나왔는데 어쨌든 그것도 시장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뭐 오를 때는 혼자 오르고 오늘 출렁거릴 때는 같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런 다 짚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쏠림 현상과 변동성까지 짚겠습니다. 자, 우린 꾸준히 말씀드렸던 좀 유니크한 스윙 채널이에요. 큰 돈을 쫓아가는 빅스윙 채널이다 보니까 사이클 잘 타는 방법을 습득해 주시고 결국은 투신과 수급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계속 반복될 거니까 파트 2에서는 종목과 타이밍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JD벤스가 뭐 이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가장 기준으로 보는 유가는 여대로 똑같습니다. 장주 변동이 없었고 대신에 좀 빠졌기 때문에 약간 출렁거리겠나 그런 타이밍 보고 있어요. 오늘 대만은 휴장입니다. 자, 내일도 미국 휴장인데 오늘 대만 휴장일 때 보시면은 이렇게 신고가 났다가 떨어진 게 뭐냐면 FTSE 잠깐 말씀드릴 텐데 유럽에 상장돼 있어요. FTSE는 오후 들리기 때문에 신고가 갔다가 출렁거리고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다. 신고가 난 건 아니야. 그 정도 봐주시고 자, 나스닥 100도 그렇죠. 필반 올랐지만 신고가에서 등락이 좀 있습니다. 추세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안착된 정도는 아니에요. 10년물 금리 보시고요. 자, 지금 우리가 말했던 다음 주 마이크론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해도 정책이나 어닝 마냥 전혀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흔들며 간다. 흔드는 거 왔다 갔다는 추세는 아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한마디를 더 가져왔는데 어제 열심히 우리가 봤던 케빈 노시죠. 새로운 연임 의장인데 연준 의장 이분이 재무부와 저는 공조를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제이디 벤스하고 또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또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케빈 노시 이런 말 했습니다. 자, 시장은 페드의 반응이 아니라 경제 데이터에 반응해야 된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이면서 시장 영향을 최대한 말을 아낄 겁니다.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는 경제 데이터, 시장 데이터를 매일 보기 때문에 우리 하시는 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시장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좀 더 좁고 어닝별로 좋은 반도체로 돈이 좀 몰려갔던 그런 흐름이 있다. 자, 스페이스X는 우리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6월 달에 우리나라 사학개미 분들도 5월까지 미국 팔다가 6월 달에 스페이스 때문에 넘어가셨더라고요. 넘어갔는데 많이 급락을 하고 많이 출렁거리죠. 그런 면에서 서물없이 만기를 지난 이후에 돈이 좀 많이 뺏겨갔고 얘들이 출렁거리면 오히려 돈이 빨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도체나 이쪽으로 잘 넘어왔다. 그런 수급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론 실적까지 얼마나 쏠리고 왔다 갔다 할지 이게 뭐 단기로 보는 거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중요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가 사이클 타고 말씀드릴 때 공교롭게도 항상 PR 밸류 29배 되면 빠지고 했단 말이야. 5월도 그랬고 3월도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9배인데 예전처럼 박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좀 떨어질 것이냐, 안 그러면 돌파되면서 갈 것이냐는 제가 시장 전체로 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뭐 지금 마이크론 나오고 낸드 잘 올라가지만 필반지 중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제일 크죠. 마이크론보다 더 크고 참 그런 상태인데 얘들이 지금 추세는 살아있지만 아직 조금 빌빌거리거든. 20선 돌파가 안 되고 있거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나스닥과 S&P와 이 종목을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 물론 미국이 안 갈 때도 우리나라가 올해 1, 2월처럼 막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쏠려있는 수급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나스닥과 S&P가 아직 신고가 안 났어. 물론 추세는 좋아요. 얘가 신고가 나고 안착이 되면 좀 더 안정적일 텐데 얘들이 안 되고 있고 미국은 필반만 가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약간 약하고 딴 종목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본이나 특히 우리나라 돈이 많이 몰린 게 반도체잖아요.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좀 약하고 수익 쏠렸다 보니까 M7 얘들이 조금 빌빌대고 있을 때 돈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급적 현상을 보시면 돼요. 나쁜 거 없고 방금 말했던 M7이나 나스닥 S&P도 신고가 나면 좀 더 안정적일 거다. 같이 보는 시장의 어떤 현상들이에요. 20일선 회복될지를 제가 보는 그런 면입니다. 자, 오해 흔들었던 거는 저는 핑계라 봐요. 핑계라 보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3명 다 했습니다. 공식 선언을 벤스가 스위스 가서 이란과의 협상을 공식 선언하면 되는데 갑자기 연기된 거야. 오후 들어서 출렁거리더라고. 우리나라 제일 많이 출렁거리고 일본이나 대만 선물 출렁거렸는데 연기 사유는 물류와 실물에 어쨌든 뭐 지금 다시 한번 국지전 출렁거리고 있고 이란이 이동을 좀 늦게 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결국은 3명을 다 했습니다. 약간은 그런 면이 있겠지만 아까 봤던 유가라든지 정책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 더. 지금 슈퍼리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킹이죠. ASML. EUV 장비가 노광 장비고 정말 중요한 장비인데 이거 중국에 유출된 거 아니야 하면서 미국의 상무장관 러튼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G7이라든지 팀쿡에 대한 중국과 AI 패권 얘기 있잖아요. 그걸 비춰보시면 여전히 저는 괜찮다 보지만 어쨌든 미국은 더 타이트하게 AI 패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ASM을 그랬어요. 야,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수출 안 했어요. 사실 EUV 말고 약간 낮은 단비가 DUV 있거든. DUV는 오픈을 해주는 상태인데 앞으로 미국에서 이것도 아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주가는 여전히 ASML이 똑같아요. 주가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출렁거릴 때 약간의 변동을 만들었던 이슈였다. 요 합쳐서 미국 우리나라 넘어가서 같이 봐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번 출렁거렸고 미국 선물, 일본, 대만까지도 한번 장중에 변화를 만들었어요. 요즘 많이 쏠려있는 수급이 투신과 함께 단타적으로 많이 흔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슈들이 많아서 걱정하실까 봐 한번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여전히 별 문제 없죠. 대신 오늘 밤에는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아까 말했던 필반만 올라가 있고 딴 것들이 아직 신고가 안 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 수급을 같이 보면서 우리나라가 워낙 글로벌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늘릴 때는 아시아나 미국 선물까지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금은 더 빠졌어요. 4,100불 노잼 돈도 뺏기고 있으니까 재미없고요. 비트코인도 금리 때문에 약간 약합니다. 자, 유럽은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보시면 오늘도 뭐 신고가 잘 나고 있어요. 유럽은 괜찮고. 자, 일본도 지금 6일째 올랐습니다. 7,000포인트, 7만 포인트 넘어갔는데 니케이가 6일 오른 이후에 오늘 살짝 조정받았는 거는 우리나라 같이 움직였는데 뭐 괜찮죠. 키옥시아는 여전히 올라가 있지만 단기로 살짝 이격이 좀 벌어졌는데 그 정도 보고 있어요. 우리한테 사실 이 사이클이 이 정도면 별건 아니죠. 별건 아니고 올라갈 때마다 지금 현금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하세요. 오늘 홍콩과 중국도 휴장이었습니다. 자, 대만은 휴장인데 내가 보여드렸던 선물이 보이죠. FTSA 영국에 있는 거다 보니까 요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게 진짜 점잖을 때 대만에 가면 좋겠지만 대만도 올라갔다 말다 하니까 약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추세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조금 더 쏠렸던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흔들었다.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가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3천, 4천, 4천, 5천, 6천, 8천하고 9천 갈 때 항상 그런 모조리 같은 흐름을 줍니다. 저는 그 이슈와 수급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단타 치고 이제 빅스윙하는 거면 단타 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급하게 떨어졌던 3월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뭐 5월달, 6월달 말에 초에 떨어졌 이런 부분이 아니면 괜찮아.
그때는 좀 이슈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결국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빠졌던 이슈를 다 말씀드릴 텐데 JD 벤스와 아까 ASML 말고도 몇 개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시장 볼 때 계속 뉴스 나오던데 삼전 한익 반도체 빼고는 주식도 아니다. 주식하기 싫다. 진짜 그럴 수 있어요. 너무너무 쏠려요. 사실 은행도 좋고 밸류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쏠리고 쏠립니다. 특히 ETF 때문에 더 그래요. 거래대금 상위 1, 20개는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러다 보니까 이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고 폄하하는 분도 계시던데 항상 버블린장이 나올 수 있는 수급 쏠림이고 이 자체도 시장입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 자체로 또 매매를 하셔야 되고 대신에 흔들죠. 흔드는 것도 우리 스윙이니까 또 그걸 또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추세를 잡으면 됩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닥 하락수가 1600개 전쟁 터졌어요. 코스닥 코스피도 하락 종목수가 1000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 빼고는 다 빠졌다 보시면 되고 어닝 밸류 정책까지 무시하죠. 트럼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책상 1월 달에도 코스닥이 확 올랐을 때는 뭐 코스닥 3,000포인트 얘기했잖아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은 코스닥에 미련이 있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강한 거 위주로 큰 종목을 따라다 보니까 코스피랑 반도체 늘려놨던 거지. 물론 코스닥을 제가 바별로 살짝은 들고 있겠지만 현재로는 여전히 흔들더라도 핵심 반도체가 가장 기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코스피와 핵심 반도체는 흔들더라도 변동을 잡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 대신에 아침에 이제 방송 얘기 드렸지만 9,000배에서 넘어가 올라가면 그때 올라갈 때 지혜가 살짝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올라갈 때 추격 매수 막 따라가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은 많이 출렁거릴 때 많이 놀라신다고. 항상 그렇습니다. 자, 제디벤스 얘기 드렸고 ASM을 말씀드렸는데 사모펀드가 좀 팔아요. 자, 투신을 매일 말씀드리는데 사모펀드는 개별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제가 투신도 얘기 드리지만 3, 4일 팔았던 사모펀드가 코스피를 던지느냐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추세적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보는 면이 좀 있고 FTS에서 하이닉스 비중을 축소한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6월 달에 중요한 게 6월 달 넘어가면 글로벌적으로 펀드들이나 이런 큰 돈들이 포트폴리오 변경을 다 합니다. 비중 축소라고 비중을 다 변경을 해요. 그 부분은 지금 아직 2, 3주 남았기 때문에 겁날 건 아니지만 FTS의 비중 많지도 않아. 하지만 하이닉스가 만에 또 슈팅을 됐다 보니까 이런 것도 살짝 있었고요. ASR 말씀드렸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왔던 것들은 수급적인 부분이지 추세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반도체로 너무너무 쏠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방 살짝 때리긴 했어. 근데 그거는 한 방이 절대 꺾기는 아니기 때문에 9,000피, 10,000피에서 등 나갈 때마다 우리는 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수급적으로 그랬다. 자, 제가 볼 때는 5월 10일 날 보세요. 5월 10일 날. 요때거든요. 요때 살짝 5월에서 출렁거렸을 때 있는데 그때도 사실 8,000포인트 등 나갈 때 그랬습니다. 요때 같은 현상을 보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도 AI는 국민 배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나왔거든. 그런 얘기도 출렁거리겠지만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었고 우리 스타일상 문제가 없다. 잘 홀딩하세요. 자, 아침 방송과 중간에 게시판 보시면 조금 도움 되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했던 6,000, 8,000, 9,000피 안착 과정이에요. 안착 과정이니까 충분히 괜찮고 홀딩 하시면서 올라갈 때 파는 거지 빠질 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꼭지 나오면 어떡할래? 우리가 8,000, 9,000 사이 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꼭지 나왔을 때 시장에 보는 신호들이 있어요. 제가 보는 면이고 지수와 종목별로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구분홍선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시장 기준으로 항상 제가 또 왔다 갔다는 또 추세 변동성을 빼고 추세를 말씀드리니까 시장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아까 8,800도 갔다 왔지만 9,000 넘어서 끝났죠. 9,300 정도지만 뭐 두드리 팔고 갈 건 아니다. 약간의 변동성이었고 어쨌든 지금 삼전 한익 반도체 ETF 뭐 개별적으로 삼전 정기는 SK도 있던데 이런 거 제가 잘 안 해요. 본주가 아니고 돈으로 땡기다 보니까 이걸로 보시면 되고 자, 외국인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떨어지니까 살짝 받치더라고. 약간 저는 투심이든 수급을 컨트롤 좀 하더라고. 그러면서 오늘도 아마 코스피를 순매수로 끝난 것 같죠. 또 팔았네.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팔다가 사다가 막판에 또 팔면서 끝났네. 그죠? 어쨌든 3천억 정도 순매도로 끝났지만 별로 나쁠 거 없어요. 대신에 MSCI 보니까 성적표 보니까 안 될 확률이 높네. 근데 안 되더라도 다음 주 안 되게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별 문제는 없어요. 뭐 그전에 별로 산 것도 없었잖아. 그런 면에서 MSCI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자, 기관들은 오늘 약간 좀 쫄았죠. ETF 쫄았고 사모펀드는 보지만 약간 작은 거고 투시는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수급이 탈탈이 아니라 탈탈탈탈 또 털리고 있는 천이 깨진 코스닥입니다. 1600개 빠지더라고. 그런 면에서 갖고 있는 분들이나 혹시 좋게 보셨던 분 정말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말씀드렸던 그냥 바벨 전략이야. 아직 정책도 있고 너무 털렸고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20% 이하 적은 비중만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팔진 않을 거예요. 딴 것들 다 키우고 요거는 이제 하나 정도만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MSCI 선진국 와치리스트 요건 안 될 확률 높기 때문에 뭐 안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음 주에 한번 마이크론 가보겠습니다. 섹터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번 주에 일단 9천도 받고 마지막은 9천 이상 끝날 것 같죠. 정말 잘 됐고 자, 9천에서 만피 특히 남은 2주 동안 정말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오셨던 분도 괜찮고 꾸준히 키웠던 분도 괜찮으니까 이번에 수급 보시면서 이 흔들림을 잘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쩌라는 거냐 앞에는 다 봤는데 그런 거는 제가 파트나 종목 얘기 드리기 때문에 파트 2로 연결돼요. 시장의 꼭지 신호 미리 한번 공부해 보면서 금주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파트 2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